아침은 늘 같았다. 눈을 뜨면 들려오는 건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가 돌아가는 미세한 진동음뿐. 59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무게를 품고 있었지만 내 방 안은 텅 빈 서랍처럼 조용했다. 남편과의 이혼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으나 그 공허감은 여전히 내 일상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지는 밥상은 혼자 먹기엔 지나치게 넓었고 창가로 비치는 햇살조차 쓸쓸해 보였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 말은 이제 익숙한 인사였다. 나는 딸의 삶을 존중했고 그녀의 미래가 밝기를 누구보다 바랐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내 곁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에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나는 매일처럼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집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는 연인과 웃고, 누구는 아이 손을 잡고, 또 다른 누구는 무겁게 쌓인 서류를 들고 바삐 걸음을 옮겼다. 그 모든 모습이 나와는 다른 세상의 풍경 같았다. 밤이 되면 혼자 누운 침대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을까? 단지 엄마로서 또는 한때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그게 전부일까? 어느 날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 집에만 있지 말고.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분들도 많다더라. 그 말이 계기가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행이라니 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였다. 어디든 떠나보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낯선 공기와 낯선 풍경 속에 몸을 던지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을 찾았다. 딸이 말하던 대로 중년 여성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도 많았고 젊은 가이드가 동행하는 소규모 여행도 눈에 띄었다. 마음이 이끌리듯 클릭한 상품이 있었다. 일정은 짧았지만 바다와 산, 그리고 오래된 마을을 함께 둘러보는 코스였다. 무엇보다도 사진 속 가이드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다. 유성, 35세, 여행 가이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많은 여행지를 안내했다는 소개글이 있었다.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래, 그냥 다녀오자.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 그렇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나 어쩌면 운명적인 선택으로 여행을 예약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여행이 내 인생의 균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여행 당일 아침, 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각자 캐리어를 끌며 모여드는 이들의 얼굴엔 들뜬 기운이 가득했다. 나 역시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여행사 패키지 팀이신가요? 누군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고개를 돌리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훤칠했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건강함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눈웃음이 인상적이었다. 사진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 유성이었다. 아, 네. 맞아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는 이번 여행을 안내할 가이드 유성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설레임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듯했다. 버스에 올라타자 유성은 마이크를 잡고 능숙하게 여행 일정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활기찼다. 지루할 틈이 없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사천 60대 여성들이었는데 다들 그의 친절한 농담에 웃음을 터뜨리며 금세 분위기가 풀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35세라 했지 나와는 20살 이상 차이잖아. 그냥 젊은 친구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길은 자꾸만 그에게 머물렀다. 첫 번째 여행지는 바닷가였다. 유성은 사람들을 안내하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손수 챙겼다. 파도 소리가 밀려오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순간 유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바람이 좀 세죠? 발밑 조심하세요.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배려로 가득했고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은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여행이 이어지면서 유성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마치 친구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또 어떤 순간엔 알 수 없는 묘한 존재처럼 다가왔다.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어주며 웃는 그의 모습은 순수했고 그 미소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다.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창밖 풍경보다 그의 옆모습을 더 자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닐지도 몰라. 여행은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바다는 매번 다른 빛깔로 반짝였고 산의 공기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맑음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 속에서 웃고 서 있는 유성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사진을 찍어주고 길을 안내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챙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눈엔 그가 유독 자주 걸려들어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시선도 종종 내게 머무는 듯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일정이 끝난 뒤 모두가 숙소에 모여 간단히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가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사이 나는 조용히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그때 유성이 다가와 말했다. 이 여행 괜찮으세요? 힘들진 않으시죠? 네,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좋네요. 이런 건 처음이라.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잔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그럼 첫 여행을 저랑 함께 하신 거네요. 영광입니다. 잔이 부딪히는 순간 작은 떨림이 내 가슴을 스쳤다. 단순한 건배였을 뿐인데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밤이 깊어가자 참가자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방으로 향하려던 찰나 창가에 홀로 서 있는 유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깥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별이 많길래 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잠시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말없이 서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산길을 오를 때면 그는 내 뒤를 지켜주었고 버스에 오를 때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설레었다. 마지막 날 여행지의 작은 카페에서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념품 가게로 향했지만 나는 괜히 사람들 무리에 섞이지 않고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유성이 다가와 물었다. 혼자 계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창밖으론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눈빛이 나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이상하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인연은 잠깐인데 어떤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거든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내 안에서는 더 뜨거운 감정이 일고 있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미 빠져든 걸까? 유성의 웃음소리, 눈빛, 그리고 나지막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 여행이 끝난다고 해서 그와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묘하게 흐려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생소했던 사람들, 낯선 풍경들이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이제 곧 그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버스가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사람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유성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참가자들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눈길이 스칠 때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곤 했다. 마지막 일정은 해안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오래된 돌담길을 걸으며 우리는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말끝마다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유성이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잠깐 같이 걸을래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왔다. 한참 동안 말없이 걷다가 유성이 입을 열었다. 저 사실 이번 여행 동안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또 웃으실 때마다 그냥 여행자로만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유성 씨.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마주했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건 오래 이어질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나이 차이도 크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 마음을 숨긴 채 보내긴 힘들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가 내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은 듯 했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알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네가 좋았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 진심이 곧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이번 여행까지만 기억해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다시는 얽히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애써 웃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냥 여행에서 만난 가이드와 손님으로만 기억하자. 유성이 슬픈 듯 미소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 들어주셔서.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파도 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뒤섞여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별을 선택한 건 우리였지만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는 다시 도시로 향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내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유성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 역시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여행은 끝났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끝나지 않은 채로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었다. 여행이 끝난 뒤 일상은 다시 무심히 흘러갔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딸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배웅하며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책을 읽어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음일 뿐이었다. 유성과의 추억을 지우려 했지만 그때의 바다, 별빛, 그의 눈웃음이 불현듯 떠올라 마음을 괴롭혔다. 시간은 냉정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딸은 점점 바빠졌다. 그녀는 이제 사회인이 되어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연애를 하는 듯 보였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해서 다 대답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딸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존중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남자친구 생겼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래? 잘 됐네. 어떤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나중에 집에 데려와서 소개할게. 그날 이후 나는 괜히 집안을 정리하고 반찬을 미리 준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엄마, 인사해. 내 남자친구 유성이야.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마주한 얼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유성이었다.
그 역시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딸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곧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성라고 합니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열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내 귀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유성과 내 눈빛이 스칠 때마다 그가 내 마음속에 남겨놓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녁 식사 내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 척했다. 그의 젓가락질, 잔을 드는 손길,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괴롭혔다. 왜 하필 내 딸의 연인으로 다시 나타난 거니? 식사가 끝나고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우리는 짧은 눈빛을 나눴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없었던 일로 하자던 약속, 이제는 정말 지켜야만 하겠구나. 그날 밤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유성이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괜찮지? 나는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웃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행복해. 그러나 웃음 뒤에서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운명은 잔혹하게도 우리가 애써 덮어둔 상처를 다시 꺼내놓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딸은 모른 채 두 사람의 관계를 자랑스럽게 이어갔고 나는 그 웃음 뒤에서 꿀꺽 삼킨 말들을 마음속 깊이 묻었다. 유성과 다시 마주할 때마다 내 심장은 기억과 현재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는 딸의 손을 잡은 채 내 앞에서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오직 어머니로서의 얼굴만 유지해야 했다. 그 순간마다 내 속에서 무너지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감히 내색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유성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실 한쪽에 마주 앉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갈등이 어른거렸다. 그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시는 뵙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세상은 원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연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짧은 침묵. 그리고 나는 결심하듯 말했다. 유성 씨, 제발 우리 사이의 기억은 여기서 끝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애에게는 당신이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다른 의미는 주지 말아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눈가가 잠시 떨렸지만 곧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철저히 서로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했다. 식탁에서 여행 사진을 정리할 때 혹은 딸이 미래의 이야기를 꺼낼 때조차 우리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기도 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딸은 유성과의 사랑을 키워갔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내 안의 상처를 조용히 덮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아물어야 할 차례였다. 밤이 깊어 창밖을 바라보면 그때의 바다와 별빛이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다. 과거는 내 것이고 현재는 딸의 것이며 미래는 오직 그 아이가 살아갈 몫이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디 너희가 내가 겪지 못한 행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기억을 스쳐갔고 나는 비로소 안도하는 듯한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 끝내 이룰 수 없던 사랑은 이제 내 안에서만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